이렇게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완전 신세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2018년만 하더라도 돈은 거의 빵원이었는데 없었죠. 네, 모아놓은 돈은 없는 사람이 취업을 하고 부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자산이 진짜 2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고 지금도 직장인인데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한 건지 이게 못 믿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모든 자산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오르는 사이클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누구나 가능할 것 같고 물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고 절야광 정약용 채널도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자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쓰셨을 것 같은데 네네. 부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네. 레버리지도 사용하시고 그렇죠. 네, 이런 형태로 가시는 건가요? 네, 레버리지는 이제 부자가 되는데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돈으로 이제 시간을 사는 거죠.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다 늙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부자가 되면 좋고 그걸 하는 수단으로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땡겨와서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저의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에 대한 그 열망과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훨씬 불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그 가족들이랑 시간 좀 더 보내려고 한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아기가 나오고 육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야근하느라고 항상 아기가 자는 모습만 봤거든요. 늦게 들어가면 자고 있고 아침에 또 새벽에 출근하면 또 자고 있고 제가 뭐 하고 사는 건지 약간 이제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도 있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적 자유도 있고 제가 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 자유 이런 자유들을 젊을 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부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 대한 상식이 거의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 누구나 처음에는 다 백지 상태에서 좌충우돌 시작했지만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투자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재테크를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돈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잘 없죠.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냥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안 보이는 곳에서 치열하게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되는 거지 누가 와서 이렇게 숟가락 떠먹여 주듯이 하는 건 없고 그런 거는 뭐 사기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빠른 시간에 자산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경제적 자유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몇 가지 하시고 부업은 몇 가지 하세요? 주식, 부동산, 코인, NFT, 이제 스타트업 투자 하고 있고 전자책, 온라인 스터디 등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식으로서 5가지를 돌리시는 거고 네네. 전자책이랑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부업의 수단으로서 그렇죠. 아. 월 현금 흐름을 이제 좀 늘리는 방법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월급 플러스 부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증가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얻은 돈을 불리는 노력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직장을 평생 다닐 수는 없고 아무도 우리 인생 뭐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한 살에도 어릴 때 그런 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오늘 진솔하게 경험하신 내용들을 좀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네, 뭐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시기 전에 빵을 때가 몇 년도였어요? 2018년도에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는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죠. 이제 대학원 하고 뭐 따로 뭐 돈을 버는 건 없었고요. 아 그럼 그 전까지는 벌었던 거 그냥 내가 쓸 거 쓰고 하면서 네. 다른 소비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취직하기 전까지는 뭐 버는 돈도 없었지만 쓰기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 내가 이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불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은 취업할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네. 월급이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1년 정도는 근데 별 생각 없이 막 쓰고 모으고 쓰고 모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1년 동안에 별 생각 없이 쓰고 할 때 그때 1년을 얼마 모았던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모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1,000만 원 정도 모으고 나서 마음이 바뀐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2019년 1월에 결혼을 하면서 아 이제 돈 관리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자산 관리라는 것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1월이 딱 됐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니까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집이 어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 아 진짜 그때는 부동산을 1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는지 뭐 어떤 집이 좋은지 어떤 집이 오르는지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자주 가던 놀러 가던 동네에 길 가는데 벽에다가 A4 용지로 이렇게 방 있다라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전봇대 같은 데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그거 보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집주인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집 둘러봤는데 10평 되는 한 원룸 투룸 이런 거였어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집주인 할아버지가 너희한테만 알려주는데 진짜 싸게 해주는 거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빨리 해라. 부모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거기서 바로 그냥 계약금 쓰고 계약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동산 지식이 1도 없었을. 네. 전혀 뭐 지붕 있으면 그냥 집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월급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처음 부동산 시작을 한 스텝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좀 답이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뭐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도 보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좀 되게 인테리어 잘 돼 있고 뭐 이런 데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은데 워낙 이제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좋은 집을 가져야겠다라는 그게 너무 강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좋은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서 보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집이 너무 좁아서 사실 둘이서 살 만한 그 정도 안 됐거든요. 집을 몸으로 계약하고 3개월을 못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3개월 살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아니다. 네. 이거는 혼자 사는 집이지 둘이 사는 집은 아니다. 바로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3개월치 월세를 저희가 내주는 조건으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으로 가신 거예요? 다음 집도 돈은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35년 된 아주 낡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집이었고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하고 만삭인 몸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고 돈을 이제 거기서부터 좀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룸을 뭣도 모르고 구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앉아 싶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주거 아파트. 주차도 열악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되게 낡은 집이었죠.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투자들 많이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이 너무 열악하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그렇죠. 이 열망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다양한 투자들 중에서 부동산을 먼저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부동산이 가장 이제 몸에 와닿았죠. 매일 이제 살고 하는 곳이니까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런 게 커졌죠. 재테크는 모르겠으나 내 집 마련을 일단 먼저 해놔야 된다. 그렇죠.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2년마다 전세 만기니까 계속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당시 살던 곳이 울산이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무리 내가 여기 못 살겠다 하더라도 직장인이지만 대출을 다 끌어다가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못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16년, 17, 18, 19까지도 하락장이 이어져 오고 있어서 쉽게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이제 저는 이제 2019년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됐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모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승하는 걸로 바꿔가고 있다라고 판단했고 이제 대출을 좀 내고 용기를 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니까 4, 5년 동안 내려가긴 했으나 이제는 올라갈 수도 있을 타이밍이다. 그렇죠. 부동산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급이든 입주, 수요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가격이 공부를 한 결과 상승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뜯어 말리는데 직장이라는 신용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가 그렇죠. 주담보대출까지 끌어다가 청약을 한 게 아니라 일반 매물을 좀 네. 싸게 나온 거를 금매로 잡았던 게 당시에는 이제 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높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에는 이제 성공하셨던 거고 네. 원금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인 월급이 또 자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늘려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산을 좀 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단계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먼저 1단계는 자산의 파이를 키우고 2단계에서는 이제 요걸 하나씩 수익형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월 현금 흐름을 높여나가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 지금은 이제 1단계에 집중하면서 자산을 키우고 있는 단계고요. 어느 정도 자산이 만들어지면 이제 하나씩 옮겨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자산을 그래도 처음에 아무것도 거의 없이 시작한 거에 대비 거의 한 20억 규모로 키우셨고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한 10억 정도의 자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투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도 하고 있지만 이제 코인이나 NFT 같은 메타버스 관련 이런 요새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돈이 몰리는 쪽에도 투자를 했고 운 좋게 수익도 내고 있고요. 온라인 스터디라든지 전자책 판매라든지 해서 머니 파이프라인을 좀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고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원금 이자는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갚을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거고 월급으로 들어온 돈으로만은 답이 안 나오니 여러 가지 현금 파이프라인을 늘려야겠다 해서 부업으로 1번 파이프라인, 2번 파이프라인, 3번 파이프라인 이러면서 매달 들어오는 돈을 늘리고 있는 와중이고 그러면서 주식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40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여러 군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어떤 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면서 10개 중에 뭐 한두 개라도 대박이 나면 또 자산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다양한 걸 경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좀 빠르게 현금 흐름과 자산을 좀 키우다 보니까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노하우 있잖아요.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자산관리 시트를 이용해서 자산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너무 막연하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산관리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빠르게 자산을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산관리 시트에는 어떤 게 사람들이 적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뭐든지 이제 목표가 명확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세팅하는 걸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자산을 분석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불안하지 않고 재무 상태 현금흐름표통을 통해서 내 자산이 얼마이고 수익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이런 거를 한 달 단위, 1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연금 관리 시트라든지 뭐 주식 관리 시트, 부동산 시트 등으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매달 나가는 지출은 줄이고 들어오는 소득은 늘리면서 자산을 상승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고 계세요? 아니면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구간이고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싸게 사서 계속 쭉 홀딩하는 장기 투자 스타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런 버핏 같이 검증된 사람들의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 분들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사서 안 파시는 거예요? 거의 팔아본 적이 없어요. 낮은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를 웬만한 이유 없으면 안 파시는 거네요. 맞아요. 제 스타일은 투자가 멘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멘탈 관리가. 멘탈 관리하는 방법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날짜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베이스를 깔고 있고 2020년 코로나 위기처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시장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시장에 이제 공포가 만연할 때 집중 투자를 하죠. 돈을 그때 확 넣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공포지수가 높아져서 다 팔고 떠날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느껴서 그때 우량적으로 검증된 거. 우량주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우량주일까요? 시가총액 규모가 좀 크고 이익과 매출의 성장이 꾸준하게 하는 기업들 플러스 배당 같은 경우 배당은 이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배당인데 이거를 매년 배당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사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팬데믹이라는 아주 거대한 공포 때문에 사실 빠진 거지 리스크만 제거되면 더 오를 거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그때 좀 많이 파신 거네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끝까지 떨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기업이 가진 고유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가격만 떨어지고 가치가 그대로라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 어플이나 이런 거 잘 확인 안 하고 뭐 매일매일 변동 얼마나 되던 간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시겠네요. 저는 1년에 매매는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연초에 그냥 사고 건들진 않아요. 가끔 보면 좀 올라 있겠네요, 계속. 가끔 보면 올라 있기도 하고 내려 있기도 한데 올라도 마음이 편하고 내려도 마음이 편하고 그 기업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와, 이거 사실은 굉장히 없는 멘탈이에요. 처음엔 저도 당연히 테마주라든지 단기 급등주 이런 거를 따라 매매하기도 했는데 초심자 행운이란 게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장 폐지도 당하고 손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저랑 맞지 않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쪽 부분을 완전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중에 되어가지고 엄청 이제 손해보는 그 경험을 오히려 20대 초반에 먼저 해버려가지고 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를 빨리 깨달으셨죠. 그렇죠. 시대가 얼마 안 될 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돈을 한번 잃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큰 금액을 잃으면 좀 가슴 아프지만 처음에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소액이라도 잃어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과 매매 원칙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빨리 시작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주식 말고 코인도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코인도 하고 이제 요새 핫한 NFT 투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 거예요?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투자하고 있고요. 1등주죠. 코인 세계에서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나 뭐 애플처럼 가장 유망하고 대표성 있고 희소성 있고 코인으로는 비트코인이 제일 좋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 코인인데 대부분의 코인 생태계를 이루는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실용성이 있다고 봐서 장기적으로 또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지수가 폭락을 하면 그때 가치 대비 좀 많이 내렸다고 싶으면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해서 코인에도 그 지수가 있는데 그게 한 40 이하로 떨어질 때, 즉 시장이 공포로 가득 찼을 때만 집중 매수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모으고만 있습니다. 주식에 비해서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더 변동성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신경 끄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코인은 24시간 이어지기 때문에 뭐 리스크도 크고 변동성도 큰데 저는 이제 한번 사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 자신을 봤을 때 그 정도 실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쌀 때 사서 계속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버는 사람도 있긴 있으나 그렇죠. 물론 있겠죠. 네, 그 실력자들은 되게 소수일 뿐이고 그렇죠.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은 아닌 거고 네, 저는 그렇게 돈을 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객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렴할 때 사서 나중에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 때 파는 전략으로 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성공하신 분들의 전략을 따라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NFT로 최근에 4천만 원도 버셨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 NFT 나는 그냥 말만 들었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은 NFT로 지금 4천만 원을 되게 짧은 시간에 벌었네? 되게 궁금한 사람이 있거든요. NFT라는 게 사실 2021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고 사실 지금도 되게 극초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좀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처럼 근본 좀 가져갈 만한 그런 프로젝트들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정말 괜찮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단기간에 너무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그런 좀 이슈가 있을 때는 일정 부분 팔아서 수익화하고 나머지는 또 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초보자분들이 NFT로 내가 한번 관심 가져가지고 들어봐야겠다 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하면 NFT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NFT라는 게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사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거래소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코인도 변환해야 되고 하는데 한 번만 해보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단기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되고 중간에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분들이 신상을 공개하고 얼굴 오픈하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백커가 든든한지 그리고 로드맵이 현실 가능성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도 주식의 공모주 청약 방식처럼 민팅이라고 해가지고 NFT를 초기에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이제 언제 이런 거를 이제 팝니다라고 이걸 민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고가 나가면 그날 정해진 시간에 분양하는 것처럼 클릭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NFT라고 하는 자산을 받게 되고 그거를 이제 2차 마켓에 팔아도 되고 계속 가져가고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NFT라는 게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 코인이 있고 카카오 쪽에서 만든 클레이 코인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코인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양대축인데 둘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코인이고 클레이튼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자회사가 개발한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시작됐거든요. 카카오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작지만 그래도 올해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이더리움이랑 클레이튼이랑 뭐 적절하게 섞어서 같이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NFT 중에서 75만 원에 민팅 들어가가지고 수천만 원에 파신 거 있잖아요. 최근에 했던 거. 네.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게 클레이시티라는 뭐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이제 민팅 가격을 한 7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었고 그때도 뭐 경쟁은 치열했지만 뭐 운이 좋게 됐고 비교적 좀 높은 레어리티, 그러니까 좀 희소한 NFT를 제가 운 좋게 당첨이 돼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을 때 초반에는 안 팔고 꽤 올랐을 때 수익을 했습니다. NFT라고 하면 민팅하는 그 날짜에 모두가 평등한 NFT를 받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하면 같은 주식을 받잖아요. 네네. 수량만 다를 뿐이지. 네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더 가까웠네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한 주가 다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NFT 같은 경우는 희소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84A 타입 선호하는 판상형 이런 것처럼 NFT마다 그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다를 수도 있고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더 희소한 게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럼 올해 2월, 3월에 민팅하신 다음에 4월에 팔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거의 한 4천만 원 가까이 올랐죠. 이 75만 원 하던 게 그 몇 달 사이에 4천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되기도 했고요. 실제 제가 팔고 나서도 조금 더 오르기도 해서 어느 정도의 이 시장에 과열된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성장성, 꿈을 먹고 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는 많이 들었던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니 NFT로 너는 지금 몇 달 만에 4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서 지금 너니까 그 타이밍에 먹었던 거 아니냐 앞으로는 NFT로 그렇게 못 버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NFT의 앞으로의 전망은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만한지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하셔야지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NFT라는 게 그림 조각이 아니고 어떤 그림을 고유한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거든요. 대체 불가능하게끔
있게끔 그림에다가 요거는 내 거라고 이름을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NFT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통용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NFT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도 좋다. 다만 과열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적당히 수익하고 파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것들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 프로젝트와 같이 성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강남 아파트가 뭐 예전에 되게 쌌잖아요. 몇 천만 원 시절이 있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을 거의 뭐 만 원, 10만 원에 사는 심정으로 괜찮은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득을 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짱인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NFT 뭐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들 말고 일단 NFT로 돈 버셨으니까 노골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건데, 그 이분들이 NFT 그럼 관심 가지고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이 되는 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될 거 한다가 괜히 물려버리면 이거 뭐 다 막 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버셨으니까 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개되어 있는지, 최소한 이 프로젝트가 사기는 아닌지 판단하려면 자신의 얼굴을 걸고 하는 프로젝트인지 보시고,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름 있는 기업들인지 보시고, 로드맵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3개를 하시면 가격이 올라가면 1개 정도는 이제 파셔가지고 혹시 2개가 망하더라도 손해는 안 보게끔 미리미리 이제 수익화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놓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데 마음이 좀 편합니다. 기존에는 NFT가 신상 공개도 안 하고 흠지에서 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이제 워낙 사기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좀 스마트해져 가지고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고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믿어달라라고 하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죠. 그래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돈 냄새를 맡고 여기에 투자를 들어온 거면 대기업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뭘 보고 들어왔겠죠. 로드맵이 확실하니까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팅 날짜를 기다렸다가 민팅에 참여하면 된다 이 말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여러 개 공부하시고, 뭐 10개 하면 10개 다 돈을 벌기는 힘든 시장인 것 같고, 여러 개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뭐 한 3-4개만 대박이 나더라도 나머지 망한 것들에 대한 수익은 다 보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라도 경험 삼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ETF로 변동성이라는 게 되게 안정화된 부분도 사실상 있는 것 같은데 하방성도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코인 시장처럼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는 몇 안 되는 투자 분야인 거네요. 사실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자산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NFT는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고 그만큼 이제 먹을 게 많이 있는 시장이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신기하게 스타트업이라는 투자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투자하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뭐 와디시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는 거고, 그 기업이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입니다. 이재훈이 마켓컬리에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대박 났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기 전에 비교적 저렴할 때 미리 사둘 수 있는 투자인데, 그만큼 이제 리스크도 큰 반면 기대 수익도 큰 투자입니다. 상장을 안 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기업이 잘 됐을 때 당신한테 투자받은 적 없다, 발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나중에 안전한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명부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투자했다는 증권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실제 종이로 받는 건 아니지만 주식도 결국 그 증권을 받는 거잖아요. 온라인상에 다 기록이 되고 매 분기 재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성공하냐 안 하냐가 리스크인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발뺌하고 도망간다 뭐 이런 거 아닌 거네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거니까 상장한 기업보다는 주식의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저렴하죠. 그런 곳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클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좋은 기업이랑 나쁜 기업이랑 성공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원칙이 뭐예요? 일단 그런 기업들은 매출액이 100억 이하로 되게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그 시대의 패러다임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독창적인 기술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집을 할 때 자기들이 이제 홍보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해야 되고, 홍보할 때는 다 될 것처럼 홍보를 하지만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도 수익이 안 난 것도 있고 회사가 망한 것도 있는데 10개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3-4개만 성공하더라도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거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NFT도 그렇지만 비상장 주식 세계 같은 경우에도 되면 크게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풀어놓고 한두 개 크게 되는 애들 때문에 나머지가 다 손해가 복구되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방식인 거네요. 야구도 3할만 쳐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다 맞출 수는 없고 개 중에 3-4
새내기만 맞아도 자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매출이 100억도 안 된 초기 기업들이 우리한테 좀 투자해달라고 PT하고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은 좀 걸러들어야겠네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좋은 말만 하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리스크도 같이 강조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좀 아닌 기업들은 적절하게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장이 이제 한 몇 조 정도에 되는 시장인데 우리는 이런 걸 했고 경쟁사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거고 그러면 나중에는 잘 될 거다. 네, 이런 식의 발표들을 하는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될지 안 될지를 잘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자기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가 실제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이 과연 차별성이 있는지, 경쟁성이 있는지 공부를 해야죠. 그럼 투자를 만약에 그 기업에 안 하더라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대한 경제 공부가 또 되니까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기술 하나로 승부를 보는 기업들이고 그게 다 미래 기술이고 투자를 공부하는 것만 해도 재밌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세상에 나올 것이고 어떻게 기업들이 돈을 벌지,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알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정보들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주식시장에서 역으로 또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다 연계돼 있죠. 연결돼 있으니까 주식하는 데 도움되고. 결국엔 다 이제 인사이트라는 게 투자에 거의 통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취업하기 전까지는 부업이라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전혀 없었죠. 확실하게 그냥 취업 준비하고 취업해서 애가 태어나고 가정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파이팅 하다 보니까 투자도 더 공부하게 되고 부업도 해봐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월급만으로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업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하나둘씩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부업을 시작할 때 내가 월급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버는 수익 외에 직장 밖에서도 돈을 벌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완전 신세가 열린 거죠. 처음에는 돈이 부업으로도 거의 안 됐다가 나중에는 부업으로 얼마까지 버신 거예요? 한 달에 그래도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벌었고요. 온라인 스터디랑 전자책 PDF 두 개만으로도 그 정도 번다고요? 네, 제가 더 시간이랑 노력을 투입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기도 봐야 되고 네, 그렇죠. 그 와이프랑도 시간 보내야 네, 되니까 적절하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업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추가로 네. 만들고 투자도 좀 더 그 돈으로 좀 하는 것도 있고 월급 포함해가지고 네. 다양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 돈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긴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